이번 일부 공개, 비밀번호 일부 공개입니다. 자, 김호중 씨가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알려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이와 관련해 얘기한 게 있는데 저희가 듣고 오시죠.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3병 마셨다 많이 이용주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가 기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호중 씨가 경찰에 휴대전화 3대를 제출했고 3대를 보유했는데 정확히는 이 아이폰 기종입니다. 아이폰 기종인데 이 번호를 알려준 애 만에 굉장히 경찰과 옥신각신했다. 어제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러다 경찰에 어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고 저희가 한 번 더 전달해드린 바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3대의 아이폰 비밀번호 중에 일부만 제공한 거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선 당초 김호중 씨가 구속 전에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를 거부를 하다가 아이폰 세대가 압수가 되자 이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 이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다시 변호인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그러면은 내가 제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부 다가 아닌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중 일부 아이폰만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아이폰은 사실 보안 수준이 높아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이 포렌식까지 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속 기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문호 교수님, 어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그래도 협조적으로 좀 자세를 좀 취한 게 어떤 형량, 혐의 좀 낮춰보려고 했던 걸로 하거나 아니면 또 자신감이 있거나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봤는데 자, 비밀번호 일부만 공개했다. 이건 또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협조나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는 반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팬 또는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협조의 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아이폰이 열리게 되면 사실상 열리게 되는 것도 녹록지는 않죠. 가능한 경우는 이스라엘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무려 2억 이상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간도 어제 저희 많이 이건 변호사 걸리겠어요. 말로는 검찰이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창과 방패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때에 따라서는 가능도 하기는 하겠죠. 560억 개의 조합을 통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업체의 적극적인 혹시 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아이폰에 대한 FBI 영국에서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는데 또 그건 회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테러와 관련된 범죄라든가 아동 음란물과 관계된 것은 이런 협조를 안 한 경우에 나중에 발각이 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죄가 더 가중을 하는 네. 이런 모습이 있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자기 부재의 원칙,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굳이 피의자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방어권 차원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혹시 협조를 해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사실이 이렇게 수사기관이 알게 되었을 때 신문 과정에서 신문의 주도권을 수사관이 갖게 되겠죠. 네. 이것에 대한 상당히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런 음주운전 바꿔치기에 관련된 사항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생활에 관한 문제도 또 노정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굳이 협조를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장가 기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한번 짚었던 내용입니다. 어제 경찰이 김 씨 대신 대리 자수했던 매니저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 이걸 활용해서 두 사람 통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런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결국 모두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 녹음된 통화 내용 어떤 겁니까? 이 통화 녹음에는요, 사고 직후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내가 술을 먹고 사고를 냈다면서 좀 대신 자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 이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인 22살 A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자기 대신에 좀 허위로 자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서 힘없는 사회초년생은 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책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가 또 변경되고 추가될 가능성 더 있는 겁니까?
지금 이번 사건에서 일단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부분이 크게 이제 부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소속자도 그렇고 김호중 씨도 그렇고 초기 진술에서부터요. 이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해서 김호중 씨는 어떤 연관한 바가 없으며 소속사 대표의 부탁을 받아서 매니저가 대신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통화 녹음 내역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요. 이 부분은 김호중 씨가 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있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부탁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는 교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라는 뜻하는데요. 교사에 나선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범인 도피의 방조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대로 든 그 혐의에서 벗어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되는데 범인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예. 범죄이거든요. 그런데 방조 혐의를 진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적으로 감경이 되지만 범인 도피 교사는 범인 도피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부분에 있어서도 더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뺑소니 당일에 김호중 씨가 누구와 있었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었는데 결국요 이 개그맨 정찬우 씨와 래퍼 길 씨로 신상이 밝혀졌습니다. 장가 기자, 정찬우 씨 하면은 김호중 씨 소속사 3대 주주 중 한 명이에요. 뭐 자연스러운 만남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앞선 취재 과정에서 이 김호중 씨의 행적을 따라서 확보한 CCTV를 통해서 사실 얼굴을 봤다 하더라도 예.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뭐 누가 옆에 있었다 이렇게 섣불리 이름을 꺼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죠. 네, 실제 그 인물들의 혐의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었는데 네. 우선 현재 한 언론을 통해서 거론된 두 사람 중에서 정찬우 씨는 1차였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김호중 씨와 동석은 했지만 저녁 식사나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찬우 씨는 김호중 씨의 소속사 지분을 28.3%가량 가지고 있는 주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가수 길 씨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이 거론된 인물 중에서 뭐 당일에 김호중 씨와 함께 있었다고 뭐 죄가 될 건 당연히 없죠. 자연스러운 만남이니까요. 그런데 길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접촉도 안 하고 뭐 얘기를 안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길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2004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를 정도 0.109%로 적발이 된 적이 있고 2017년도에 이제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이후 연예계에서 한참 이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이때 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서 긴 시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본인도 이제 반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후 여러 차례 이제 복귀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여론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호중 씨 사태에서 동석을 하고 있었던 연예인이 이제 길 씨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길 씨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본인의 이런 음주 전력이라던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처럼 이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 보이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길 씨는 이날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해당 자리를 맞춘 뒤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어쨌든 김호중 씨와 길 씨는 그날 사실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일 뭐 음악 관련된 이슈로 뭐 처음 만났다 이렇게 그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누리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만남에 함께 있었던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래 긍정적인 느낌은 갖고 있지 않고 평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이러하게 만취하는 혹시 상태라고 한다면 그 길 씨나 동석자들이 조금 자제를 시키거나 이랬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근데 오히려 막 억지로
술을 이렇게 먹게 한 것은 아니냐에서부터 왜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숨겼느냐 상당히 이제 그 비판적인 이런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뭐 길씨 같은 경우에 무슨 음주운전을 실제로 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현재 소속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일날 뭐 택시를 타고 갔고 차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술자리에 함께 자리를 마련한 이런 인물들 중에서 이른바 그 유명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임 변호사님, 어쨌든 경찰은 이들이 음주운전하고 당연히 무관하고 방조 혐의도는 없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교사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 술자리에 내가 동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를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아예 차키를 손에 쥐어주는 거죠. 운전해서 가라. 이전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은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 동석한 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나 교사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참고인 신분으로서 해당 자리에 동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묻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지 네. 방조 혐의,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관련된 혐의에 추가적으로 이들을 연루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나온 소식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김호중 씨한테 더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김호중 씨가 반성보다는 억울함이 커 보이는 건데 김 씨 측이 고 이성균 씨까지 언급하면서 인권위 제소를 검토 중이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혀서 많은 분들이 더 좀 뭐랄까요, 공분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호중 씨의 이제 변호인이 이런 사실을 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예. 있거든요. 문제되는 부분은 왜 애초에 그 김호중 씨가 처음 경찰 조사 받을 때 이 공개적인 상기에서 받을 때 귀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경찰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5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접해 보셨었잖아요. 근데 경찰 공보 규칙 이제 15조에 따르면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해서 김호중 씨와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해당 부분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김호중 씨의 어떤 수사받는 과정이라던가 그 동선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너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고 이성균 씨의 사례를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 공보 규칙 이런 부분 작은 규칙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야만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제 김호중 씨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전체적인 수사 과정 본인이 좀 자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감을 사고 있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좀 바라보실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장가 기자, 그리고 김호중 씨 출연 금지 여부를 검토하던 KBS가 오늘 심사위원을 연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될까요? KBS는 위법이나 이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나 뭐 의약품 습관성 의약품 사용, 또 대마초 흡연, 사기,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그리고 미풍양속과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대상이 되는데요. 뭐 출연 섭외 자제 권고라든지 한시적인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일단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규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규정의 구체적인 그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고 후 미조치 또는 그 음주운전 이상의 그 조직적 그 차원에서 국가 공권력을 그 기망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점,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못되게 학습했던 이른바 음주운전 그 단속의 피하기 꼼수의 총체적 집합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그 KBS의 그 과거 사례에 있어서도 뭐 음주를 했던 사례, 성추행에 관련된 그 사례, 그 또는 그 마약과 관련된 그러한 그 연예인들에 있어서 뭐 출연 정지라고 하는 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그런 그 입장에 비추어 봐서
특히 그 KBS는 이번 사건 그 직전에 그 23일 그 있었던 그 송파에서의 공연에 있어서도 KBS의 그 로고라든가 관련된 문구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을 봐서는 뭐 이번에 그 판단에 있어서도 아마 그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아마 그 출연 정지에 이런 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해보고요. 더군다나 그 KBS가 그 공영방송이고 음주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엄격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